자, 극한값 계산입니다. 자, 극한값은 일단 계산이라는 것은 결국 뭘 구하는 거죠?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극한값은 다른 말로 뭐 한다? 수렴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보시면 우리가 AN과 BN이 보면 지금처럼 점점점 n이 커지면 클수록 2라는 것에 수렴하고요. 자, 쭉 가면 점점점 어디에? 1의 수렴하죠. 자,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수렴하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극한을 계산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일단 성질에 보시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두 수열이 뭐예요? 알파와 베타로 어떻게 된다? 두 수열이 알파와 베타로 어떻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수렴한다. 자, 수렴한다는 조건일 때 그때 지금 보면 합이나 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수 배가 되고 그 다음에 곱, 그 다음에 나눗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수열이 수렴하면 두 수열의 사측 연산도 지금처럼 수렴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여기네요. 뭐죠? 자, 왜 0이 아닐까요?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되니까? 0이 되면 안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수렴값을 구하는 거니까 수렴값을 구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넘어가시면 극한값이죠? 자,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자, 극한값 계산만 설명드리면요. 일단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선 먼저 뭐부터 하냐? 첫 번째 꼴부터 확인합니다. 자, 꼴이란 뭐냐? n이 또는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모양인지.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 계산. 자, 꼴이죠, 꼴. 어떻게 그런 꼴이 나오는지 봤더니, 자, 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가면 뭐가 되죠? 그냥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 꼴인데,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4의 n도 무한대고 5의 n제곱도 무한대죠. 그럼 보니까 n이 무한대로 하면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이렇게 먼저 꼴부터 확인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넘어가 보시면, 첫 번째 방법은 분모와 분자를 각각 뭐로? 최고창으로 나눠준다. 자, 이거는 뭐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냐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분의 1은 우리가 앞에서 뭘로 간다 그랬어요? 보신 것처럼 0으로 수렴하죠. 왜? n이 무한히 커지면 0으로 가겠죠. 그럼 우리가 최고창으로 나눠주면, 자, 밑에 있는 예를 볼까요? 여기는 2차, 1차, 1차 상수가 있네요. 그럼 어떡하죠? 분모와 분자를 각각 뭐로요? 최고창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각각 2차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2차로 나누면, 자, 5의 n제곱에 n의 제곱 나누면 5가 되고요. 여기다가 3n에다가 n의 제곱을 나눠주면 n분의 3이 되고, 2는 n의 제곱 나누니까 n의 제곱 2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를 보니까 n의 제곱을 나누면 7 되고, 4n을 n의 제곱 나누면 n분의 4가 되죠. 자,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n분의 1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니까 이것도 0 될 거고, 요것도 0 될 거고, 요것도 0 되죠. 그래서 아래 보신 것처럼 각각 0이 되는 걸 빼고 나머지는 뭐가 돼요? 5분의 7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뭘 할 수 있느냐? 야, 별표시 해줄까? 별표시? 뭐라고 돼 있어요?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은 경우일 땐 뭐라고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위에 분모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5고요. 분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7이니까 두 개의 비는 5대 7이 되니까 5분의 7이 되고요. 밑에 것도 그대로 보시면 물론 똑같은 계산이지만 분모의 최고차항은 얼마죠? n의 제곱이죠. 분자의 최고차항은 얼마예요? n이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차수가 어때요? 이번엔 같지가 않죠. 자, 그러면 분자에서 보시면 양변에 똑같이 뭘로 나눠줘요? n의 제곱으로 나눠주겠습니다. n의 제곱으로 각각 나눠주면, 자, n의 제곱으로 나누면, 자, 이건 1이 되고 n의 제곱분의 4가 되고요. n은 n이 맞으면 n분의 1이 되고 1은 n제곱분의 1이 되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니까 결국 1분의 0이 되니까 1분의 0이니까 결국 답은 0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도 별표하시 하실까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어떤 경우? 작으면 분모가 더 크겠죠. 그럼 결국 뭐가 된다? 0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각각을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할 텐데요. 제가 짱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짱의 법칙. 자, 짱은 뭐냐? 지금은 여러분이 그런 말 잘 안 쓰겠지만 어두웠던 시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 짱, 만화책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짱이라고 하면 마치 그 한 명이 두목 같은 역할인데요. 밑에 2인자, 3인자가 있어도 우리는 어떻죠? 항상 짱만 기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볼까요? 보시면 n은요. 1, 2, 3, 4에서 무한히 커지면 이것도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n의 제곱을 하면요. 자, 1일 때는 1이지고 2일 때는 뭐가 돼요? 4가 되고요. 3일 때는 9가 되고 4일 때는 16이 점점 커지겠죠. 제가 여기다가 그러면 n의 제곱에서 n을 빼볼게요. 맨 처음엔 차이가 얼마예요? 0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2가 되고요. 6이 되고요. 12가 돼요. 불과 처음 1에서부터 4까지는 차이가 얼마가 돼요? 12가 돼요. 근데 이게 무한히 가버리면 결국은 n에 비해서 n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커요. 얼마나 커요? 겁나 커요. 그럼 결국 뭔 얘기야? n의 제곱이 훨씬 더 클 거기 때문에 n의 존재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n이 무한대 갔을 때 n의 제곱 플러스 1은 하고 돼 있죠. 그랬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건 결국은 물론 n의 제곱도 크고 n도 크지만 상대적으로 n이 어때요? 엄청 작죠. 그러면 있으나 많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는 n의 제곱 하나만 있는 거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 n이 무한대로 가면 일단 분모랑 분자가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요. 근데 보세요. 분모만 보면 요게 무한대로 가는데 1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요게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 1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마치 바닷물에 내가 그릇으로 물 한 그릇 던졌다 그래서 바닷물이 변하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요거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자, 요거는 정리해 주시면 분모와 분자 1이 의미 없다면 요렇게 써도 되겠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분모에서 짱 n, 분자에서 짱 n의 제곱. 그러면 하나 지워지고 여기는 4 n이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냥 무한대로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옆에 있는 걸로 한번 연습을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옆에 있는 거 보시면 보세요. 분모는 n의 제곱 있고 1차 있고 상수 있어요. 자, 보니까 2차 필요 없고요. 상수 필요 없어요. 왜? 이게 너무 크니까. 위에 보니까 7n의 제곱에 4n 있어요. 근데 4n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요거를 요렇게 쓸 수 있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에서 짱은 뭐죠? 5n의 제곱이고요. 분자에서의 짱은 7n의 제곱이네요. 그럼 보니까 n의 제곱은 사라지니까 얼마? 5분의 7.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 어떡하냐?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먼저 유리화를 시켜주세요. 보통은 여기에 루트, 근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주고요. 우리가 위에서 한 것처럼 최고차항으로 어떻게 한다? 나눈다. 아니면 두 번째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짱의 법칙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단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보신 것처럼 유리화를 먼저 합니다. 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유리화 시키면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니까 합차 공식을 사용해서 유리화 시키죠. 그러면 분자는 n의 제곱 플러스 3n에다가 n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n의 제곱 되겠죠. 그럼 두 개 지워지니까 여기는 3n 될 거고요. 여기에 보면 분자는 n의 제곱 3n 플러스 n이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때 우리는 지금 보신 것처럼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보세요. 바로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자, 분모 볼게요. 분모 보니까 루트 안에 n의 제곱도 있는데 3n도 있어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n이 있네요. 그러면 n의 제곱은 일단 루트 안에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면 뭐가 될까요? 밖으로 나가면 n이 되겠죠. 그리고 옆에 또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3n이네요. 그럼 얼마죠? 2분의 3이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중에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니까 이 내용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동안단다 차수가 서로 같으면 최고차항 개수의 비고요. 자, 분모가 크면 분모가 엄청 커지고 있어. 그럼 뭐가 돼? 0대. 분자가 엄청 커지고 있어. 그럼 뭐가 돼? 극강을 져도 왜?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발산해. 자, 루트가 있어요. 루트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무조건 유리화한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유리한 다음에 그냥 뭐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위로 올라가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열의 대소관계는 다음에 할게요.